화면을 보십시오.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금입니다. 오른쪽은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1년 전 강남에 있는 10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전부 금에 투자했다면 지금 당신은 166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은 12개월 만에 66%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 대통령을 믿었다면,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를 믿었다면 당신의 자산은 37% 증발했습니다. 100억 원이 이제 63억 원입니다. 37억 원을 잃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디지털 4.0 시대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고 블록체인이 미래라고 칭송받는 이 시대에 똑똑한 돈은 왜 다시 원시적인 돌덩이인 금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내내 비트코인을 외쳤던 그가 비트코인이 무너질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께 무엇을 사거나 팔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개인이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팔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2026년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금융 메커니즘 하나를 폭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그들의 파티 비용을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닙니다. 금 가격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 장부에 적힌 42달러입니다. 42달러.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지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을 전당포 주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39조 달러입니다. 종이에 쓰면 39 뒤에 0이 12개 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2024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한국 국내 총생산의 23배입니다. 5,200만 명의 한국인 전체가 먹지도 쓰지도 않고 23년 동안 연속으로 일해야 미국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세금 인상,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지출 삭감, 경제가 침체됩니다.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방법, 돈을 찍어낸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회계의 마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제평가 메커니즘입니다. 지금부터 이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미국은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재무부의 공식 수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금 보유량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금이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온스당 42.2달러입니다. 맞습니다. 42달러입니다. 이것은 1973년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 가격으로 계산하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총 가치는 서류상 약 1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39조 달러의 부채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금의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요? 온스당 3,300달러가 넘습니다. 장부 가격의 거의 80배입니다.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8,133톤 금은 실제로 약 8,7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장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는 8,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 금을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500억 달러의 차액이 금 증서로 전환됩니다. 이 증서는 연방준비제도에 제출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것을 부채 상환으로 인정합니다. 결과는 세금 한 푼 올리지 않고 국가 부채가 8,500억 달러 줄어듭니다. 지출 삭감도 필요 없습니다. 새 돈을 찍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확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금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렸습니다. 69% 인상입니다. 그 차액은 안정화 기금을 설립하고 대공황 시대의 부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34년 금준비법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법적 메커니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제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미국 재무장관이라면 금 가격이 높기를 원하겠습니까? 낮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금이 온스당 5,000달러가 된다면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돈은 1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만약 금이 1만 달러가 된다면 그 숫자는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금 가격 상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로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2024년이나 2030년이 아닐까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은 미국 건국 250주년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서명되었습니다. 2026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대한 기념행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대규모 정책은 이런 특별한 시기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국심이 고조됩니다. 반대 여론은 줄어듭니다. 과감한 변화를 실행하기에 완벽한 시점입니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약 9조 달러의 미국 국채가 만기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 기존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부채 전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금리가 10년 전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1에서 2% 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4에서 5% 금리로 빌려야 합니다. 이자만 해도 매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국방 예산보다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 재평가 메커니즘은 정치적 고통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세계는 계속 혼란스러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중동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 고조됩니다. 이것이 음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불안정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금 가격이 오릅니다. 달러가 강해집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미국 정부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수록 부채를 처리할 탄약이 더 많아집니다. 그들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불안정을 종식시킬 강력한 동기가 확실히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재정 계획을 완료할 때까지는요.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산을 구하려면 금 가격이 높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 금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화 시스템 리셋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삽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104.4톤입니다. 세계 35위입니다. 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2264톤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332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가 보고했습니다. 2024년 각국 중앙은행은 1000톤 이상의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2024년 선거 캠페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트럼프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시키겠다. 정부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는 현재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치로는 약 17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범죄 자산을 몰수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추가로 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믿는다면 왜 중국이 금을 사들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요? 왜 보유만 하고 축적은 하지 않을까요? 답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통제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탈중앙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블랙록 같은 대형 투자 펀드가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기술주와 다름없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너무 급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금이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갑니다. 자금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갑니다. 미국 정부의 금제 평가 계획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약해지거나 적어도 철저히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자금이 금과 달러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둘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코인 가격을 펌핑한 후 매도하여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합법성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치인들에게 암호화폐는 이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도구입니다. 펌프 앤 덤프,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의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약 778만 명의 한국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가치는 약 102조 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720억 달러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점에 있을 때 매수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0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고위험 자산입니다. 방어 자산보다는 기술주에 더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삼각대 사고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다리, 금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입니다. 금은 필수 보험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요동칠 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을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실물 금입니다. 금괴나 골드바를 사서 집이나 은행 금고에 보관합니다. 장점은 실제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보관 비용, 도난 위험, 거래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금 ETF입니다. 한국에는 코덱스 골드 선물, ETF나 타이거, 골드 ETN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장점은 편리하고 유동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실제로 금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50대 50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 다리, 현금과 달러입니다. 포트폴리오의 30%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 아니냐,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하지만 현금에는 초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유동성입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 플래시 크래시가 올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자산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올인한 사람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장이 몇 주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가 매수한 사람들은 2년 후 자산을 2배, 3배로 불렸습니다. 현금은 영원히 가만히 두라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탄약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자산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당 약 1,450원입니다. 만약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다리, 비트코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입니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 자산으로 보십시오. 투기성 기술주와 비슷합니다. 5에서 10%는 전부 잃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10배가 오른다면 여전히 그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트코인 외의 소형 코인들 말입니다. 손절하고 비트코인으로 모으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은 보통 알트코인보다 가격을 잘 유지합니다. 알트코인은 90에서 95% 하락하고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적어도 더 탄탄한 기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할 때 포모에 빠지지 마십시오. 돈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매달 조금씩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사십시오.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깨뜨릴 때 예를 들어 5만 달러 다시 평가하십시오. 여전히 장기적으로 믿는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유지하거나 비중을 줄이십시오. 핵심 교훈입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정부에 맞서지 마라. 돈의 흐름은 항상 권력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역류하며 헤엄치지 마십시오. 순류를 따라 헤엄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그 방향에 베팅하십시오. 미국 정부가 금 가격 상승을 원한다? 그러면 금을 사십시오. 정부가 비트코인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시스템을 뒤엎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순합니다. 매주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뉴스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지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현재 약 4.3에서 4.5% 사이입니다. 4.5%를 넘어서 유지된다면 긴장 신호입니다. 5%를 넘으면 적색 경보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의미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 중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 매수 동향입니다. 이 데이터는 세계금협회가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그들이 계속 강하게 매수한다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4년 중국은 200톤 이상의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매수한 것은 2년 연속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세 번째 지표,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것은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약 99에서 100 사이입니다. DXY가 급등하면 105 이상으로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고 다른 자산들, 금, 주식,
암호화폐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DXY가 급락하면 95 아래로 내려가면 달러가 약해지고 금과 다른 자산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끄십시오. 진심입니다. 뉴스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매주 30분만 투자해서 이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추세를 관찰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진실을 알려줍니다. 뉴스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왔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39조 달러의 부채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금 재평가 메커니즘이 탈출구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최대 효과를 내려면 금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2026년이 완벽한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계획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통제받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기회는 종종 위기 속에서 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의 모든 정보와 견해는 역사적 데이터와 거시경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연구와 분석에 기반합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며 어떤 시나리오도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유한 전략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위험 성향과 재정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인 재무 상담사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연구하고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올인하지 마십시오. 집을 팔아서 하나의 자산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식을 갖추십시오. 필요하다면 재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책임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심층 분석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